11.6이라는 민족사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놓았으나 안이한 한상과 어리석은 낙관 속에서 조국은 다시 질곡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유신잔당의 국민주권 찬탈 음모를 분쇄하고자 우리 대학인의 민주 역량을 총집결하여 반민족 세력과의 성전을 엄숙히 선포한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좋다 좋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좋다 좋다! 방금 들으신 이 함성은 5.18 민주화운동 직전의 상황. 5.18 도화선이 되었던 1980년 5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전라남도 옛 도청학 광장에서 진행된 민족민주화 대성회 때의 함성입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물론 시내 대학생과 광주 시민이 함께 계엄 해제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면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 열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이 나라에 썽썽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인간 노릇을 못하고 노예와 같이 굴종거리며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이제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세를 거르칠 수 없어 다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횃불 성진까지 3일 동안 질서 있고 평화롭게 진행된 시위가 끝난 후 5.18 전국 계엄 확대와 휴교령이 내려지고 박관현 열사는 전국 수배령으로 인하여 2년 뒤 체포되어 82년 10월 12일 단식 투쟁 끝에 옥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로서 박관현 열사 추모 40주기를 맞이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휴교령이 내려진다 했을 경우에는 공고에 붙인 바와 같이 명일 10시에 서문, 다시 말하면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이 연좌대문을 벌일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남대학교가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라는 것을 알리고 당시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열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조형물로 나타내면 좋을지,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전방 군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건 당신네들이 다시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총칼을 휘두른다면 이 국민들을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런 이제 경고 자체가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틀간 그 시위를 하고 우리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우리 이제 학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결정하고 다 해산을 했어요. 그런데 광주 전남대학은 하루 더 했어요. 전국 각 대학 이틀간 시위를 하고 끝났는데 전남대학만 하루 더 하게 된 거예요. 광주만. 그래서 도청학 그 16일날 집회에서 횃불 시위를 하게 되죠. 그때의 기억이 그 도청 분수대 앞에서 연설하던 박관현 씨의 모습이 지금도 선언하는데 그러한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총학생이 이렇게 끌어가는 모습도 좀 차질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박관현 열사의 그 조형물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공과대학 그 학생회장으로서 지금은 박관현 장학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선생님께서
이 박관원 열사에 대한 저형물을 어떻게 그 제작을 하면 좋겠는지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박관원 열사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올곧고 정의로운 청년이었어요. 특히 그 젊은 미래 세대로서 자신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강한 소신과 용기를 어떻게 가져야 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고 목숨을 걸면서 보여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따뜻한 인간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 산업화 시대에 그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상이라거나 불평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수많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고 그런 수많은 번뇌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시면서 결국은 당시에 소수 군부에 의해서 또다시 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지키기야 된다는 그런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가족과 자신의 꿈인 법관의 꿈을 버리고 결국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나서게 된 그런 분이에요. 정말로 학생회장으로서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강한 소신과 불굴의 용기로 분연코 일어나서 80년대 그 학생운동사에 빛나는 그 반독재, 반민주투쟁을 이끌었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으켰던 5월 항쟁의 횃불이 되셨던 그런 분입니다. 29년이라는 그런 짧지만 굵고 불꽃 같았던 그런 박관원 우리 회장의 삶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오롯이 공유하고 이어지고 그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그 조형물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조형물 제작의 과정에서 저는 이제 박관원 열사의 전체 삶들 속에서 조형물 제작에 관한 출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80년 5월로 특정 짓기보다는 박관원 열사의 삶 자체가 조형물에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박관원 열사의 80년 5월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분이 살아왔던 내지는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의 운동의 과정들을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전반의 모습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박관원 열사의 삶을 80년 5월에 한정 짓기보다는 80년 5월 전후, 그래서 생애 전반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박관원 열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박관원 열사의 삶이 워낙 이제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제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70년대, 80년대 그 시대를 살았던 청년의 박관원 그리고 민중들의 삶 내지는 시대의 모순에 눈떠가면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던 박관원 그리고 이제 그걸 그냥 참여의 수준이 아니라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의 시대를 좀 이끌어갔던 박관원의 모습 그다음에 80년 5월 이후에 이제 80년의 어떤 참사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그 책임감들 그걸 이제 교도소에서 어떤 단식 투쟁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제 마무리해갔던 그래서 워낙 이제 다양한 모습의 박관원 열사의 어떤 삶의 궤적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전체를 좀 망라했으면 좋겠다. 이제 박관원 열사 하면 전남대학교 이제 총학생회장으로 이제 강주 시민
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서장과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민주화를 외치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도청 앞, 여기 도청 앞 분수대에 와서 이제 횃불 행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횃불 그 행진에 교수들도 참여를 하고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 박관현 열사의 모습들이 굉장히 눈에 이렇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 꼭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또 박관현 열사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컸었고, 그걸로 인해서 5.18 일어나게 됐고, 5.18 기간 동안에 강주 시민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박관현 열사의 조형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으로서 갖춰야 될 또 학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들이 있어서 뭐 책을 좀 박관현 열사가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는 뭐 횃불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조금 그 조형물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박관현 열사 하면 횃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학생으로서의 그 본분, 또 강주 시민이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박관현 하면 횃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또 질서정연한 어떤 모습들, 또 그 모두를 한 마음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조형물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 박관현 열사 조형물을 제작을 하는데 그 조형물에 담겼으면 하는 상징적인 의미나 그런 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그 박관현 열사의 조형물은 전남대학교 정문 바로 오자마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어떤 조형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나갈 때도 마지막에 보게 되는 조형물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거에 고려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가 법대로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또 산책을 하는 주요 통로의 출발이에요. 전남대학교를 산책할 때. 그러면 두 가지가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순간적으로 드는 느낌, 이걸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사유하거나 생각하거나 뭔가 다른 것을 뭔가 다른 공원을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산책하는 걸 즐기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이제 그런 두 가지를 고려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이 박관현 열사는 그 5.18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당시로는 아주 보기 드문 웅변가이자 지도자의 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뛰어난 웅변가, 뛰어난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게 그때 그 시절하고 지금 이 시절이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러면 그 시절의 그 느낌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경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반대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호령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절, 지금 우리 시절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때 그 시절의 그 컨텍스트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 시절의 컨텍스트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컨텍스트가 변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텍스트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술가가 박관현의 정신이 무엇이고 박관현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시민이나 보고 있는 관람객에게 전달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계몽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자가 또는 작가가 또는 그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이 관람객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계몽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 그 작품을 지나가다 본 사람,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사람 모두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 작품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계몽하고 가르치던 전통적 프레임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꾸며나가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박관현이 되도록, 이제 정해진 박관현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 예술작품을 통해서 박관현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구상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조각, 그래서 그 어떤 충상이라든가 또는 거대한 어떤 그 동상이 아니고 충분히 그 주변 환경에 녹아 들어간 지금 오늘날의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예술작품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박관현이 5.18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는 식의 작품이 아니라 5.18 속에 박관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맥락에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선배님께서는 80년 당시에 시위에도 직접 참여하셨고 그 현장을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전남대학교에서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지구 곳곳의 어떤 소식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12.12 쿠데타, 1979년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독재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에 인쇄된 글씨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간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우리 광주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군부 세력이 이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광주 시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것이 5월 14일부터 사흘간 지금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있는데 거기 전라남도 도청 저희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족 민주화 대성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광주 시민들과 또 우리 전남 지역의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의 어떤 많은 교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이 박관현 열사께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군부 독재에 이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주장이 계엄령을 해제하고 또 정치 일정을 좀 순리대로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밝혀달라. 이런 것들이었고, 또 이제 군인들이 또 우리 전남대학교를 점령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겠다. 거기에서 같이 광주 시민들하고 교감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전남대학교를 점령하니까 그 5.18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전남대학교가 참 5.18 민주화 운동에 발원지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학생 기자들, 그동안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5.18과 관련해서 또 전남대학교에 있는 박관현 열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그 인터뷰 하신 당사자로서 박관현 열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대 전문 그 법학 전문대 앞에 거기다가 그 조형물을 그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형물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 제작되면 좋겠는가? 여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전남대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 옆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듣는데
그동안 역사 속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희도 같은 대학생 신분으로서 그때 당시 대학생의 신분으로 사회를 좀 더 다르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희생도 하셨던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나이대로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활동하셨던 그 분을 조금 따뜻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은우 기자님은? 저는 일단 지금 전남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0대 학생들은 사실 80년 당시를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좋은 기회에 박관현 열사 조형물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렇게 학교를 돌아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그분을 단지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너무 큰 사람처럼 보지 않고 그 당시 현재 20대 청년으로서 그분이 했던 고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조형물을 봄으로써 그분이 청년으로서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세상이라든지 당시 그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의 학생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우리 두 학생 기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러면 40여 년 전에 선배 대학생들 그분들은 투쟁을 해서 민주주의를 얻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40년이 지난 여러분들은 그 민주주의를 향유하면 돼요. 잘 지키고 보존하시고. 그래서 어떤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어떤 박관현 열사가 추구하고자 하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배들 세대에서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참 고생하셨어요. 많은 분들 인터뷰하시느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 김남주 시인은 박관현 동지에게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박관현 동지여, 우스운 당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만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길을 거부하고 싸우는 인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거를 위해서 그래서 박관현 열사를 총학생회장으로 뽑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과연 이 나라가 민주화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독재로 가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당시에 전남대학교에서는 민주화 투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3일간 민족민주 횃불 성회를 마치고 특히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실추된
착취된 군의 명예와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 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 씨는 그해 4월에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고, 이제 5.18의 주역으로서 결국은 5.18 항쟁의 도화선을 열었던 그런 탁월한 학생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전 국민들의 요구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민주화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관현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민주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 5월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가장 중심지였던 도청 앞에서의 3일 동안의 집회를 박관현 총학생회장이 평화적으로 이렇게 잘 이끌었습니다. 광주시 전역에서 전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 중심적인 학생 지도자는 박관현이었고, 또 지금의 분수대 위에서의 박관현 씨의 그 연설은 지금까지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억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가 탄생을 했다 할 만큼 그런 열광적인 연설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총학생회장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학내 민주화를 이루고 2차적으로는 국가, 사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외침이 이제 결국 5.18 항쟁으로 갔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간 박관현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하기 전까지는 집에 양복이 없었습니다. 비난한 농촌의 가정으로서 대학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같이 다닐 때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항상 펑펑한 바지에다가 잠바를 입은 검정 고무신의 사나이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관현 씨는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기 전에 2년 전부터 아주 열악한 지방공단 그 인근에서 들불야학이라고 하는 그런 야학을 운영을 했었죠. 당시에 그런 공단에는 중학교도 지나가지 못한 혹은 중퇴한 많은 어린 가난한 이런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하면서 야학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야학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내가 편히 살겠다, 기득권을 누리면서 편히 살겠다는 것보다는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도 갈 수 없는 그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떤 아픔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되 함께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야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은 것이었고, 거기에 참여를 하다가 이제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게 됐었죠. 그런 삶을 박관현 선생은 살았습니다. 1954년 이 무렵에 이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1982년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 신분으로. 그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군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을 2등으로
법대 2등으로 들어올 만큼 장학생이었고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권회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학생운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시는. 박관현 씨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보통보다도 키는 컸지만은 항상 건강한 사람이에요. 야구에서 체육대회 할 때 마라톤을 하는데 1등을 날 만큼 건강했고 평소에 자기 건강 관리를 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막걸리를 하도 잘 먹기 때문에 말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막걸리를 즐겼고 그런다 그래서 삐뚤어진 생활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모범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또 학과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박관현 정신을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또 후배 학생들이 박관현 정신을 개성 발전을 시켜야 될 의무가 사실은 이제 그 캠퍼스 내에 학생들한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박관현의 한 단면을 이제 형상화해서 결국은 작품으로 승화해서 설치를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자체 조형물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추구했던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바를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관현 열사가 가졌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닌 것을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그런 헌신성이랄지 전남대학교에서 박관현 그러면 상징이 되어가지고 항상 살아있죠. 목소리와 눈빛과 이런 것은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박관현 열사의 그 짧은 삶 속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느끼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것이 그 작품에 녹아 있어야죠. 5.18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제 교도소 안에서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투쟁을 했던 거잖아요. 40일간의 단식 투쟁, 또 그 과정에 무수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지경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 과정까지 박관현 열사가 학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열망과 시민들의 가슴을 울려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하는 이런 투쟁을 호소하면서 광주의 이 민중항쟁을 촉발시키는 그 역할, 투사로서의 어떤 이미지와 또 다른 하나는 약속을 못 지키고 자기는 도피한 상태에서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 희생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거를 또 고민하고 이랬던 그 또 다른 이면에 박관현 열사의 이 민주화 투쟁의 역사에 당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고뇌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선 일단 그런 생각이 하나 있어요. 박관현 열사를 대변하는 수식어는 되게 많아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새벽기관차. 그때 총학생 회장 나올 당시에 구호였죠. 캐치플레이였던 새벽기관차. 그 다음에 그분이 검정고무신을 항상 신고 다니셔가지고 검정고무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80년 15일, 16일 이 당시에 도청 앞에서 횃불 시위가 있었거든요. 민주화 성회라고 하는데 그 횃불 시위를 이렇게 주도를 하셨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횃불
이라고 지칭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박관현 열사를 그렇게 수식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박관현 열사에 대한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너무도 우리와 닮아 있는 평범한 그런 박관현이다. 이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우리와 너무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20대 젊은이였죠. 그런 너무도 우리와 닮아있는 평범한 박관현이 그렇게 총학생회장이 되고 또 들불야학의 강사가 되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열사까지 되어지는 과정은 아마도 시대적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 박관현의 어떤 인생을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 박정희 정권의 울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신에 대해서 그 유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려고 할 때 교육하려고 할 때 박관현 열사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선생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노에 찬 그런 외침을 일과를 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시대에 대한 울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리로 그리고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건 그냥 비단 박관현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던 암울한 시대를 박정희 독재 정권 시대를 살던 암울한 시대를 살던 청년 학생들은에게도 그냥 평범한 보통의 모습이었었는데요. 특히 이 박관현이가 지도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그리고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지도자, 선봉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품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는 뛰어난 조직가였어요. 그리고 실천가였고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고 존중하면서 자기의 뜻을 설파하는, 설득해내는 그런 품성을 타고났는데 사람을 귀히 여기는 품성에 더해서 몸을 불사른 헌신, 이런 게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고요. 당시에 전남대학교에서는 민주화 투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같이 했던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박관현은 전라남도 도청으로 향하게 되죠.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족민주화 성회에서 주도적으로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일사불란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은 박관현을 광주의 아들, 그리고 무등의 아들, 5월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박관현 평전을 쓰면서 바라본 박관현 열사는 되게 재미있는 그 모습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친숙한 성격,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그런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호탕하고 그리고 이 자중을 한 번에 웃게 만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개그맨적인 그런 요소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작될 조형물에 그러한 박관현의 소탈한 성격, 친근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진지한 것도 그분의 성격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친숙하고 재미있고 호탕한 성격도 그분의 성격이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가 조금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새벽 기관차 박관현 그러잖아요.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죽음을 계기로 해서 뭔가 우리나라에도 밝은 날이 열릴 거야, 새 날이 열릴 거야. 그런 설렘, 기대, 그 다음에 그런 의지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 캐치프레이로 새벽 기관차, 학원 민주화의 새벽 기관차 박관현 이렇게 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벽의 이미지가 박관현 열사의 조형물에 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는 저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분이 이제 당시에 그 80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고 저는 학술부장을 담당을 했어요. 저하고는 4년 정도 그 선배가 되시는 분이 군대를 갔다 오셔서 복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듬직한
면모를 좀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의지를 많이 했었고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때거든요.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 굉장히 힘든 때였었는데 그 힘든 시절에 이제 당시 학생들은 독재 정권에 대항을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때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투쟁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상에 많은 그 위험도 많이 따르고 붙잡혀서 잡혀가기도 하고 경찰서 같은 데서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었는데 아주 듬직한 선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듬직한 선배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고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에 우리 대학생들이 그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자양분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 듬직한 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물론 그분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현장에 계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5.18 민주화운동이 나기 전에 그 전에 총학생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예비검속이라고 그래서 전부 미리 잡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18 당시에는 그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5.18 광주의 다른 지역에 있어서 5.18에 직접적 참여는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전에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컸고 본인이 5.18 당시에 광주에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죄책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없었지만은 그 본인과 같이 학생운동을 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선후배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거든요. 다치기도 많이 하고 또 붙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이제 광주 외부에 도피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죄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 근데 그걸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자의 죄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5.18 당시에 이제 82년도에 이 경찰이 수배 끝에 잡혀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그 본인이 5.18 당시 광주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죄책감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계시다가 또 당시에는 5.18 당시에 광주에서 많은 그런 학살을 일으킨 장본인이 대통령이 되었던 시절 아니에요, 전두환. 그래서 감옥에서 옥중 단식 투쟁을 거의 한 50일 이상의 초인적인 단식 투쟁을 통해서 독재 정권에 항거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두 가지 측면, 민주투사로서의 측면과 당시 현장에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인물로서의 박관현이라고 하는 그 인물, 고뇌하는 인물들이 이런 우리 뭐 이번에 조형물에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투영이 좀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우리 그는 우리 뭐 동시대에 같이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아주 듬직한 선배로서 우리가 늘 의지했던 그 인물이고 돌아가신 지 뭐 40년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그 선배를 기리는 일을 하고 있고 선배를 생각할 때마다 당시에 그 힘들었던 청춘 시절이 생각이 나서 좀 고통스럽기도 해요. 보통 이제 그냥 첫 이미지 떠오르는 거는 예전에 굉장히 뭐 연설을 잘 하고 흔히 사사후를 이렇게 정말 연상시키는 엄청난 뭐랄까 연설가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의 뭐 학생 운동의 지도자적인 성격 이런 게 쭉 있는데 좀 더 가까이에서 봤을 때 뭐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현역으로 다니는 이제 갓 20살 이런 나이고, 그 형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20대 후반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아저씨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평소에 그 생활하는 방식도 굉장히 뭐랄까 소박하고 또 친근한 이렇게 형과 같은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강하고 그 들풀에서 야학을 하실 때도 그 뭐랄까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떤 여러 가지 노동자 의식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 비해서 굉장히 인간적이랄까 이제 당시에 그 야학 학생들도 대부분 제 또래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박관현 선배하고 좀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큰 이렇게 형과 같은 그런 흔히 말하는 인간적 면모 이런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어떻게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얼굴 표정이 됐든 이제 복장이 되었든 또 조형물이라는 게 이제 자세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모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옆에 다른 사람들 분상 비슷하게 함께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82년에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나는 이제 학교 안에 있었는데 그 82년 10월인가 이제 그때 이 돌아가셨던 소식을 이제 하여튼 학교에 어떻게든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막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잔디밭으로 다 뛰쳐나왔는데, 아마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리물리안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 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한 4월 달인가 82년. 근데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집회 공간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그 해 10월, 그 82년 10월이 처음이에요. 박관현 그 사망 관련 시위할 때.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개인적인 소외는 그게 이제 원래 뭐 스토리는 윤상원 열사나 이런 분들을 담은 거였지만,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박관현 아닌가 하는 딱 그 노래를 저는 이제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때 그 시 현장 때 부르면서 이 노래의 주인공 이구나, 이 노래구나, 이 박관현을 위한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노래를 그때 아마 몇천 명이 계속 날마다 이제 그 노래를 아주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좀 장면이 인상이 남네요. 총학생회가 직선제로 이렇게 뽑힘으로 해서 이제 박관현 열사가 전면에 나서서 학생운동의 최전방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게 그 박관현 열사가 광고를 나왔어요. 광고를 나와가지고 전남대학교 법대를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박관현 열사는 고두 제대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전대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의 영광이라 불갑이라 영광 불갑면인데 좀 비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해서 고시 파스하고 자기 좀 가족들을 좀 편안하게 모시고 이러한 뜻의 그 전남대학교 법대를 들어왔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78년도부터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암담한 것이죠.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공부해가지고 이 사회의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 하는 생각에 학생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박 열사는 참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총학생회장하고 8개 단과대 학생회장들하고 항상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대체적으로 회의에서 결정을 다 했거든요, 그때. 그 회의에서 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전부 의견 수렴을 하고 최상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방법인가 하는 그것을
도출해내서 그 항상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박열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물이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우리 그때 당시 80년도에 있는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나는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박열사는 그 학생들도 하방을 해야 한다. 에? 농촌에 가서 뭐 1년이면 1년 가서 같이 농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방에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와서 다시 학교를 다녀야 어떠한 자기 사고방식을 학생들이 정립할 거 아니냐. 그때 당까지만 해도 그런 것은 참 누가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주장하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인물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조형물을 만들 때 그 80년 5월 민중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에너지를 74년 민청학년이나 교육기표, 79년도 교육기표 사건이나 이러한 내용이 당겨서 80년 5월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나는 조금 생각하면서 작가가 그것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